한국 바다에 삼중수소가 발견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저 후쿠시마에서 3km 정도가 지나면 영향은 무시할 정도로 매우 미미하다. 이게 바로 어제 IAEA 최종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결론. 방류 3km 지나면 영향이 없다. 방류 3km 지나면 영향이 없다. 어제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귀와 눈을 뜨이게 만들었던 IAEA 사무총장이 일본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IAEA 공식 결과 발표가 어제 오후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제가 어제 아침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시간에도 예고를 해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어제 오후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됐는데 그 결과가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바로 이겁니다. 인체 방류, 지금 일본이 이 1200만 톤 가둬놓은 것을 방류를 해도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다. 단 3km 내에 직경 3km 내에는 다시 우리가 삼중수소라든가 이런 거를 그럴 장비를 마련을 할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방류에 문제가 없다. 국제적인 그 수준, 예, 스탠다드라고 하죠. 스탠다드, 글로벌 스탠다드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 그래서 후쿠시마 검증 최종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안전 기준에 부합하다. 인체 영향에는 아주 미미하다 하는 얘기가 이 최종 보고서에 여러 군데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일본은 올 여름에 관련 절차를 밟아서 방류에 나설 방침이다. 1200만 톤으로 지금 갇혀 있는 그런 물을 바다에 방류를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제 발표했던 IAEA 사무총장이 내일 모레 한국에를 옵니다. 한국에 와서 한국민들의 우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네, 어제 여러분들이 아마 각종 매체를 통해서 이미 어느 정도 이해를 갖고 계시지만, 자, 라파엘 그라시 IAEA 사무총장이 어제 도쿄에서 오후에 기자회견을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해양 방류 계획을 검증을 했더니 다핵종 제거 설비, 즉 알프스라고 하죠. ALPS, 다핵종 제거 설비로 걸러낸 오염수의 방류는 국제 기준,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정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어류, 어패류, 주변 해양 환경 전체에 문제가 없으며 그 영향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그리고 또 2년간에 걸쳐 평가가 진행됐으며 기술적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는 시간이다. 신뢰할 수 있는 기간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안심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안심하시라. 즉 알프스로 처리한 오염수를 한국, 미국, 스위스, 프랑스 등에 보내 검증한 결과 모두 방사성 물질 기준치를 넘지 않아 안전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알프스에서 걸러지지 않아 방류 오염수에 포함되는 삼중수소, 여러분 들어보셨죠? 삼중수소는 중국을 비롯해서 한국, 미국 등 세계 많은 원전에서 예전부터 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해왔다. 결코 새로운 일이 아니다. 후쿠시마 방류 시스템은 30년, 40년을 운영해도 바다 생태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 그람시 사무총장, 예, 그라시죠, 그람시는 진지전을 만들어낸 그런 그 학자고, 이 사람 이름은 라파엘 그라시 IAEA 사무총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마 속속들이 이 궁금한 사안이 있을 텐데요. 자, 그렇다면 Q&A를 통해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제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대신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다핵종 제거 설비 말씀드린 알프스, ALPS라고 하는 알프스 설비를 거치면은 안전하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답변 드립니다. 방류가 시작이 되면 현재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가 이 알프스를 거쳐 바닷물과 섞는 희석 절차를 마친 후 터널을 통해서 방류된다.
알프스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기업이 개발한 최신 설비로 흡착 물질을 이용해 방사성 물질을 걸러내는 성능이 아주 뛰어난 기구이다. 여기에서 IAEA는 최종 보고서에서 알프스 처리를 거친 오염수는 인체에 위험하지 않다고 강조를 한 것이다. 즉 알프스 최신 설비를 거칠 경우 삼중수소 이외의 방사성 물질은 하나도 남지가 않는다는 얘기다. 이게 IAEA의 공식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가? 삼중수소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거는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얘기가 되는데요. 자, 이렇게 IAEA 공식 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알프스 처리를 거쳐도 방사성 물질 가운데 삼중수소만은 거를 수가 없다. 그런데 IAEA는 최종 보고서에서 독립적인 샘플 채집과 교차 검토를 거쳐 처리와 희석 단계를 거치면 삼중수소의 농도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 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확인했다. 즉 알프스로 처리한 오염수에 100배에 달하는 해수를 섞어 희석 후 방출할 경우 삼중수소의 농도는 1리터당 1500 베크렐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것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마실 수 있는 기준의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마셔도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텐데요. 방류된 오염수 처리수가 한국에 영향을 어느 정도나 미치나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하실 텐데요. 최종 보고서에는 IAEA가 처리 후 한국 등 먼 바다로 흘러간 오염수에서 삼중수소를 탐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즉 태평양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삼중수소의 양은 리터당 0.1에서 1 베크렐 수준인데 해양 분산 모델링을 통해 예측한 결과 자연농도 이상의 삼중수소가 유지되는 것은 배출 지점에서 3km 이내로 제한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 바다로 흘러간 오염수 중에 삼중수소 탐지도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한국민들이 지금 야당의 그 괴담 정치에 홀려서 수산물도 안 먹고 여러 가지 생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 먹고 하는데 정말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거죠. 예,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염수를 바다로 흘러내버리는 방류밖에는 답이 없나 이렇게 물을 수가 있죠. 예, 오염수를 처리하는 방법은 5가지가 있을 수가 있답니다. 해양 방출, 지금처럼 방류죠. 수증기 방출, 전기분해 수소 방출, 지하로 아예 매설을 하는 거, 지층 주입,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5가지 방법 중 해양 방출과 수증기 방출이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다. 나머지는 기술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매우 어려운 단계다. 그런데 수증기로 방출하는 방법은 대기 중에 흩어진 방사성 물질을 추적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단점이 있다. 그래서 일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해양 방류뿐이다는 얘기죠. 예,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 요새 많이 전문가로 이렇게 의견을 많이 내죠. 땅에 묻더라도 대기 중으로 증발하기 때문에 피폭이 더 크다. 추적이 쉽지 않고 결국에는 바다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 방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다. 예, 지금 저 화면에 아주 잘 나왔죠. 일본 오염수 해양 방출 어떻게 하나. 네, 방출구 오염수 방출 후 수변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확인. 오염수 방출 해저 터널 저렇게 쭉 해저 터널로 해서 1km 밖에 있는 저쪽에서 방출구를 통해서 방출을 한다. 예. 첫 번째 일본이 알프스 말씀드린 겁니다. 설비 내 다양한 필터 오염수 내 세슘을 비롯한 62종의 방사성 물질을 걸러낸다. 두 번째가 K4 탱크 삼중수소의 방사성 물질 농도를 확인한다. 네, 예, 세 번째 수갱 바닷물로 희석 탄다는 얘기죠. 바닷물로 타서 삼중수소 농도를 확인하고 1km에 이어지는 쭉 해저 터널로 이 물을 끌어내린 다음에 방출구를 통해서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도표로 살펴보니까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시죠?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한국 바다의 삼중수소는 걸러지지가
한국 바다에 삼중수소가 발견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저 후쿠시마에서 3km 정도가 지나면 영향은 무시할 정도로 매우 미미하다. 이게 바로 어제 IAEA 최종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결론. 글쎄요. 그래도 또 민주당이라든가 시민단체 이른바 옛날이여 라고 하는 미국산 쇠고기의 뇌송송 구멍탁 예. 이 미국에서 나오는 소고기를 먹으면은 그대로 뇌가 숭숭 뚫리고 거의 사람의 기능을 못하게 된다. 뇌송송 구멍탁. 그 향기에 아직까지 이들은 젖어 있는데요. 어제 IAEA 발표가 나오니까 뭐라고 발표를 했습니까? 이미 IAEA는 일본에 이 밀착이 돼서 일본에 다 손을 쓴 것이다. 그러니까 IAEA 일본 쪽에서 다 구워 삶아서 분명히 일본에게 유리한 최종 보고서를 낼 것이다 라고 사전부터 연막을 쳤죠. 분명히 이렇게 나올 줄을 예상을 한 거니까 분명히 일본 측에 유리하게 나올 텐데 이것은 일본 측에서 다 사전 작업을 한 것이다 라고 민주당의 대변인단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시민단체 이른바 광우병 사태 때 앞장을 섰던 시민단체들이 지금 다 들고 일어나서 저 IAEA 절대 믿을 게 못 됩니다. 절대 먹지 마십시다라고 어제 IAEA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도 그렇게 똑같이 지금 외담을 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글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총선 때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이슈가 이거 말고는 딱히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국민 건강을 건드리고 국민 모두에게 아이고 이거 나한테도 이거 해당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는 총선 때까지 계속 끌고 가야 자신들이 중간 계층을 이 중도층을 흔들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IAEA 보고서가 나와도 이들은 자기들이 그 독설과 이 앞뒤가 다른 그런 그 논리 이것을 거둬들이지가 않는다 하는 얘기를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의 성북동 굴욕 기가 찹니다. 이예슬이님, 네, 보리스님, 금수님 공감이요. 예. 총선에서 300석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 저들이 준동을 못합니다. 우리 새벽님. 네, 국민이 깨어나야 합니다. 레디빛님도 오셨군요. 이재명 동무 뒤에는 리석기 동지와 스끈평 하면은 여러분들이 시진핑이라는 거 아시죠? 시진핑이 항상 기다린다. 공산당 역사. 팔공산 노자가 아마 레디빛님이 대구신 모양입니다. 팔공산 노자. 리짜이밍 뒤에는 시진핑과 리석기 동지가 항상 기다린다. 후쿠시마 삼중수소 전부 합쳐도 2.2g이라는데 그걸 30년에 나누어 방류를 하면 무슨 수로 그 넓은 바다를 오염시킵니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 차마님이 차마 말씀을 아끼시다가 하도 하도 아주 분통이 터져서 말씀을 하나 올리셨네요. 무슨 수로 그 넓은 바다를 오염시키는지 쟤들은 정말 몰라서 저렇게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는 건지 알고도 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총선에는 어차피 이겨야 되니까 저런 얘기를 하는 건지 차마님이 정말 참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네요. 네, 중국은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새벽님. 그렇죠? 네. 네, 이순희님. 네, 동백꽃님. 더불어방탄당 정말 밉다. 왜 괴담으로 힘들게 하나. 재영킴님. 싱하이밍 신하인 줄 너무 공손해서 그런 모습 나도 처음 봅니다. 예, 김박사 수고 많으십니다. 이예슬이님이 경청을 해주셔서 더욱더 수고 많으시죠. 네, SHJK님 격떨어진 과학 깡통 발언 말 자체 민주당 참 수준이 그렇네요. 우리 SH님.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일본 방류 후쿠시마에서 3km가 지나면은 영향이 없다는 게 어제 IAEA 최종 보고서에
그런 결론으로 제가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립니다. 네, 세 번째 이슈로 가기 전에 만평을 살펴볼까요? 만평을 한번 보시죠. 네, 인어공주 왕자 구해주고 말을 잃고 추어공주 은재이는 기회주의자다. 왕 만들어주고 말문도 트이고 추어공주는 뭐 추미애 얘기일 테고요. 인어공주 인어공주와 추어공주를 얘기를 했군요. 네, 우리 정 PD 요거 저 선풍기를 더 방향을 좀 이쪽으로 틀어주세요. 네, 좀 싸늘하네요. 인어공주는 왕자를 구해주고 말을 잃었다. 우리 인어공주 동화 속에 나온 얘기를 빗대어서 이제 인어공주 등이 추어공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왕을 만들어주고 말문도 트였다. 네, 지금 왕을 만들어준다는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1등 공신이라는 얘기죠. 1등 공신. 그렇습니다. 검사 출신의 검찰총장에서 일약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들어가는 데는 1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거에 추미애가 마치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때리고 어르고 협박하고 하면서 국민적으로 유명한 이제 스타 검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등 공신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문재인까지 기회주의자라고 저렇게 얘기를 한다. 문재인뿐만 아니라 어제는 이낙연까지도 저 물어뜯었군요. 네, 왜 그럴까요? 네, 바로 차기 총선에서 자기가 원래 5선을 했던 광진을에 다시 복귀를 해서 이제 6선을 내가 차지하고 정계를 은퇴해도 하겠다. 내 마지막 그 목표가 이제 내년 총선에 출마해서 당선되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재명에게 줄을 서야 되고 이재명이 공천을 갖고 있으니까 이재명의 줄을 서기 위해서는 문재인까지도 저렇게 물어뜯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만평으로 그려냈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만평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염수 파리가 아니라 병사파리네요. 병사파리. 군대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재명 병사휴가 보장법 약속. 당신이 군대에 대해서 뭘 안다고? 군대도 안 갔다 왔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죠. 군대도 안 갔다 왔습니까? 안 갔다 왔지 않나? 군대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제는 오염수 파리가 아니라 병사파리. 즉 2030 젊은 층들을 마음을 사려고 하니 병사휴가 보장법을 약속했다. 이건 뭡니까? 휴가를 토요일과 일요일은 원래 쉬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은 빼고, 그러니까 만약에 휴가 5일을 간다 그럴 경우에는 뭐 예컨대 목, 금, 토, 일, 월 이렇게 중간에 들어있는 그 토요일과 일요일이 남들 다 쉴 때 휴가가 겹치지 않느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휴가 기간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있으면 그건 빼주겠다. 즉 목요일부터 휴가를 가더라도 목, 금, 토일 쉬고 월, 화, 수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병사 휴가는 기존의 토요일, 일요일을 확실하게 보장을 받고 더 늘려주겠다. 그러니까 청들고 있는 사병이 아유 당신 군대도 안 갔다 온 당신이 군대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아주 오늘 만평이 다 코믹하게 잘 의미가 전달이 됐습니다.